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어머님, 이제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요. 서연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작 결혼 8개월 차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나가라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집 제 돈으로 샀거든요. 70%가 제 명의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쩍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서연은 이 집에서 하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쫓겨나 작은 방 바닥에서 잠을 잤고 신우이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참았어요. 남편은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죠.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야. 일꾼이지.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던진 그 말, 서연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울면서 빌고 있는 건 신우이였어요.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건 남편이었죠.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랑 고소장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전부 증거로 남겨뒀거든요. 시어머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대체 그 순종적이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서연이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 남편의 2억 원이 넘는 도박빚, 시댁이 처음부터 그녀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심지어 서연이 잃어버린 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어요. 신우이에게 맞은 그날 밤에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였어요. 그리고 서연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서연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을까요? 시댁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서연의 일요일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서연은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옆방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에어컨이 내뿜는 시원한 바람,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기. 서연은 이 평온한 순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34살 중견기업 회계팀 대리.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결혼이었지만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신혼집 전체 금액 중 70%가 서연의 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부담했고 당연히 진명의 대부분은 서연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이 집에 있으면 서연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궈낸 공간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책장을 넘기던 서연의 귀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딩동.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늘 누가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혹시 택배인가 싶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우리 왔다. 68살의 시어머니 말수는 서연을 밀치듯 지나쳐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뒤이어 29살 신우이 은지도 캐리어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서연에게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거침없이 신발을 벗었죠. 서연은 당황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연락이 뭐가 중요해. 가족끼리. 어휴, 이 짐 좀 들어줘. 팔 빠지겠다. 서연은 얼떨결에 캐리어 손잡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며칠 여행 짐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 은지도?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며칠만 여기서 쉬다 갈게.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더라고. 아, 그래? 많이 아프세요? 아프긴. 그냥 좀 기운이 없어서. 은지도 요즘 회사 그만두고 쉬는 중이라 같이 왔어. 서연은 그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신우이 은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오빠 신혼집. 그 말투가 왠지 거슬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품평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며칠 정도 계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몸 좀 추스르고. 일주일? 아니면 좀 더? 크게 신경 쓰지 마. 일주일. 아니면 좀 더.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어머님. 그럼 작은 방 정리해 드릴게요. 작은 방?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내가 허리가 안 좋잖아. 큰 방 침대가 좋던데. 큰 방이라면 서연과 남편이 쓰는 안방이었습니다. 어머님, 큰 방은 저희가. 아이고, 며칠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양보하면 안 되니? 엄마가 아프다잖아.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그냥 며칠만. 엄마가 편하게 주무셔야 빨리 나으시지.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피했죠. 서연의 목구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네, 알겠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자기도 잘 몰랐어요. 내 집인데,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쫓겨나듯 방을 빼야 하지? 옷가지를 챙기는 서연의 등 뒤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수건은 어디 있어요? 씻어야 하는데. 언니. 그 호칭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어요. 은지의 말투에는 존경이나 친밀함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욕실 수납장 위쪽에 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4명분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던 된장찌개와 잡채. 서연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땀을 흘리며 부엌에서 2~3시간을 보냈죠.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콕콕 찍으며 말했습니다. 잡채가 좀 짜네. 당면도 불었고.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야. 우리 준호 뭘 먹고 사나 싶어서. 신우이가 피식 웃었어요. 엄마, 그래도 먹을 순 있잖아. 요즘 배달도 잘 되고. 2사람의 대화 속에서 서연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서연은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서재로 쓰던 방이라 침대도 없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했죠.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나 진짜 놀랐잖아. 나도 몰랐어. 엄마가 갑자기 오신다고. 정말? 연락도 없이? 응. 갑자기 집 앞이라고 전화 왔어. 나도 당황했다니까.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며칠만 참자. 곧 나으시면 가실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칠이면 되겠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날 밤 서연은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문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내 집인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보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일어났네. 이 옷들 작은 방으로 옮기려고. 내 옷 넣을 데가 없어서.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옷장을 뒤지다니요. 게다가 며칠만 있다면서 짐을 풀고 옷을 정리한다는 건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야,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한다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물러섰어요. 알았어, 알았어. 어휴, 아침부터 신경질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들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죠. 그때 서연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서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작은 방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등과 허리가 뻐근했어요. 원래 서재로 쓰던 방이라 제대로 된 침대가 없었거든요. 얇은 이불 한 장으로 버티는 밤이 계속되자 몸 여기저기가 쑤시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뻣뻣한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봤어요. 6시 반. 회사에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욕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욕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물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제가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쌓아 쏟아지고 있었죠. 서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 혹시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제야 물소리가 멈추더니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언니.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잠깐은 잠깐이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욕실에서 나온 건 그로부터 20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은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느긋하게 걸어 나왔어요. 서연을 보더니 피식 웃었죠. 언니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지만 결국 그날 서연은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시누이 은지는 아침마다 욕실을 1시간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서연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소용없었어요. 은지는 항상 서연보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 있었죠. 마치 서연의 출근 시간을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욕실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 어제 장을 봐서 채워놨는데요. 어머님, 혹시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 어디 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은지가 친구들 불러서 먹었어. 왜?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서연이 일주일치 식단을 계획하고 산 재료들이었거든요. 고기도 있었고 해산물도 있었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장복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주 먹으려고 산 건데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눈썹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 은지가 먹으면 안 돼? 가족인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쪼잔하기는. 먹을 것 가지고 뭘 그래. 다시 사면 되지. 시어머니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서연은 텅 빈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기 음식을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작은 미니 냉장고를 들여놨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마저 뒤졌습니다. 언니, 여기 있던 케이크 내가 먹었어요. 맛있더라. 서연이 자기 생일에 스스로 산 케이크였습니다. 회사 끝나고 혼자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어느 순간부터 서연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언니, 이거 빨아놔. 은지가 더러운 빨래를 서연 앞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빨래. 언니 어차피 돌리잖아. 같이 해줘. 서연은 잠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29살. 서연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서연에게 빨래를 시키고 있었죠. 은지 씨, 본인 빨래는 본인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은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요? 언니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 많잖아요. 나는 바빠서. 바쁘다고요? 서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지는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직장도 없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런 사람이 바쁘다니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삼켰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집안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은지 씨가 나한테 반말하고 빨래까지 시켜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좀 참아. 동생이 힘든 시기인가 봐. 힘든 시기요? 매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은지도 나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서연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서연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서연의 말이 귀찮다는 듯이요. 준호 씨,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 집 내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쫓겨나듯 작은 방에서 자야 하고 시누이 빨래까지 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명예 가지고 그러지 마. 부부 재산인데 뭘. 부부 재산.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자기 돈이 70%인데
남편은 그걸 부부 재산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었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서연아, 나가기 전에 설거지 좀 하고 가.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 회사에 가려면 지금 나가야 했어요. 어머님, 저 지금 나가야 해서요. 퇴근하고 할게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퇴근하고? 그럼 하루 종일 이 더러운 그릇들 놔두라고? 아니, 그게 넌 밖에서 일하면 다야? 집안일은 누가 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서연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지쳐서 돌아오는데 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요. 어머님, 저도 회사 다녀요. 피곤해요. 피곤하면 일을 그만두든가.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라고요? 이 집 대출금을 누가 갚고 있는데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됐지만 서연은 귀를 막았어요. 더 들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왜 쫓겨나듯 작은 방에서 자야 하고 내 음식을 빼앗기고 심지어 빨래까지 해줘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서연은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엄마, 저 언니 진짜 짜증나. 자기가 뭔데 이 집 주인인 척해? 그러게. 명의만 자기 앞으로 해놓고 큰 소리야. 그냥 빨리 정리하면 안 돼요? 얼마나 더 있어야 해?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리라니? 뭘 정리한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호가 알아서 할 거야. 서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녀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뭘 정리한다는 걸까? 설마 이 집을? 내 명의로 된 이 집을?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서연은 작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예감만 가슴 한편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눌러앉은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작은 방 바닥에서 자는 것도, 시누이에게 반말 듣는 것도, 자기 음식을 빼앗기는 것도 어느 정도 무뎌졌어요. 무뎌졌다기보다는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잠드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서연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4명이 둘러앉은 식탁 위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무섭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요즘 뉴스 봤어? 명예 도용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해놓으면 위험해. 분산해 놓는 게 좋대. 서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재산? 명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서연 쪽을 힐끗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너 이 집 명의가 거의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다며? 서연은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걸까요?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명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부부인데 반반해야 공평하죠. 서연은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 부부 문제니까. 가족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뭘 그래.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봤자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전화지?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몇 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지금 어렵다니까. 정리되면 연락할게.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며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정리라는 단어를 썼었죠. 남편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몰래 전화한 것, 시어머니가 명예 얘기를 꺼낸 것, 시누이가 정리라는 말을 한 것,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등 뒤로 숨겼죠. 왔어? 서연은 남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뭐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서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도 서연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서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사 서류를 왜 집에서 봐? 그냥 좀 급한 게 있어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의심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연체되면 안 돼요. 원금이랑 같이 정리해야죠.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자? 원금? 연체? 무슨 소리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출, 연체, 이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남편이 빚을 졌을까요?
얼마나? 왜? 서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랍장 앞에 섰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야 했어요. 서랍을 열자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손전등 대신 휴대폰 불빛을 켜고 서류들을 살폈어요. 대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천만 원.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이자율이 20%가 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또 다른 대출 명세서 3천만 원. 그리고 또 2천만 원. 서연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합치면 1억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니. 서류 더미 밑에서 다른 것도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큰 돈을. 빚까지 내가면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뭐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죠. 남편이 방에서 나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일그러져 보였어요.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남편 앞으로 내밀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설명할게. 설명? 도박이잖아. 빚이 1억이 넘잖아. 무슨 설명을 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해. 엄마 깨워. 엄마, 지금 그게 문제야?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걱정하는 건 시어머니였어요. 들어가서 얘기해. 남편이 서연의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잠깐 손해본 거야. 곧 만회할 수 있어. 만회? 도박으로?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그건 방법이 있어. 남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무슨 방법? 집 담보로.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 담보? 내 명의인지? 우리 집이잖아. 부부 재산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예 얘기를 꺼낸 것, 시누이가 반반이 공평하다고 한 것, 밤마다 몰래 전화한 것. 전부 이것 때문이었어요.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서연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들이닥친 것도, 안방을 빼앗은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서연을 지치게 하고 결국 집을 빼앗으려는.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방법은 몰랐지만 반드시 빠져나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을 알게 된 후 서연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서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들이 왜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왜 안방을 차지했는지, 왜 명예 얘기를 꺼냈는지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아줌마. 이리 와봐.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야, 아줌마. 시누이가 자기를 부르는 건가요? 서연이 거실로 나가자 시누이가 소파에 드러누운 채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먼지 봐. 청소 안 해? 서연은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 주변에 흩어져 있었죠. 은지 씨,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응. 왜? 언니 집에 있는 시간 많잖아. 청소 좀 하지.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매일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시누이 쪽이었죠. 나 회사 다녀. 집에 있는 시간 많은 건 은지 씨잖아. 시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순간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야, 너 뭔데? 이 집에서 뭔데 그렇게 큰 소리야? 서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 순간 시누이의 손이 올라갔어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죠. 엄마, 저 언니 봐. 자기가 집주인이래.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연아, 명의가 뭐가 중요해? 가족인데. 은지 말 좀 들어줘. 어머님, 은지 씨가 저한테. 됐어. 바쁘면 나가봐. 늦겠다.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은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시누이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죠.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누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시누이는 서연을 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반말로요. 마치 하인을 부르듯이요. 야, 아줌마. 빨래 좀 해. 아줌마, 밥 차려. 아줌마, 내 방 청소 좀. 서연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대꾸하지 않으면 지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밥 굶을 뻔했잖아. 서연은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이었죠. 나 매일 이 시간에 와. 그래도 배고프잖아. 빨리 밥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건 또 다른 노동이었어요. 은지 씨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직접 해먹지. 시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왜? 언니가 해야지.
왜 내가 해야 하는데? 언니가 며느리잖아. 서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면 밥 해야 해? 무슨 시대 얘기야? 신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야, 너 진짜 버릇없다? 오빠한테 말해서 혼내줄까? 마음대로 해. 서연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그냥 밥 좀 해. 싸우지 말고. 어머님, 저도 회사 다녀와서 피곤해요. 피곤하면 일을 그만두든가. 여자가 집안일도 못하면서 무슨. 그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도 못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서연은 회사에서 돈을 벌고 이 집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일도 못한다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 싸워봤자 자기만 손해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동생이 나한테 아줌마라고 불러. 반말에 명령까지 해. 이거 어떻게 좀 해줘.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동생이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이해? 매일 하인처럼 부려먹는 걸 이해하라고? 과장하지 마. 가족끼리 좀 도와주는 거지.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서연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서연의 말이 귀찮다는 듯이요. 준호 씨, 당신 엄마랑 동생 언제 보낼 거야?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래? 가족인데. 이미 한 달이 넘었어. 며칠만 있다면서. 상황이 좀 그래서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복잡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서연의 집에서 서연의 돈으로 서연이 매일 시달리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 서연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연의 외출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어디가? 집안일은 누가 해? 오늘 손님 오는데 나가면 어떡해? 서연은 자기 집에서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죠.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서연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나 왜 이러고 있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방법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서연의 귀에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언제 만나요? 다음 주에. 부동산 쪽 전문가래. 집 얼마나 받을 수 있대요? 시세대로 하면 꽤 되지. 빚 갚고도 남아.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집? 시세? 빚? 그들이 이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서연의 반격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이 집은 자기 집이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잠깐 나와봐. 서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또 뭘 시키려는 걸까?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식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야. 여기 서명해.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명예 이전? 갑자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명의 말이야. 준호 앞으로 바꾸자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70%가 제 돈이라고요. 그래서 부부 재산인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서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서명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싫어. 서명 안 해.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집은 제 거예요. 내 거?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법적으로도 그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인 전 재산은 개인 재산이에요. 이 집 계약할 때 저 아직 결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서연은 결혼 2달 전에 이 집 계약을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서연의 개인 재산이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 나눠주는 게 도리 아니야? 도리요? 도박 빚 갚으려고 제 집 빼앗는 게 도리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도박 빚을 알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남편이 도박으로 1억 넘게 빚진 거, 그 빚 갚으려고 이 집 팔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오빠 욕해?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은지 씨도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이거 노리고 온 거잖아. 시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년이 진짜.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 사실 말하니까 화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시누이의 손이 서연의 뺨을 때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연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감히 우리 가족한테 그딴 소리를 해? 신우이가 다시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나 줘. 야, 이년이 어디서 건방지게 해. 신우이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고통에 몸을 구부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작 2발짝 거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준호 씨, 도와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은지야, 그만해. 신우이가 서연의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두피가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아내를 때리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바닥에 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그냥 서명하면 아무 일 없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자기가 맞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이 집은 제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안 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끝까지 때리든 말든 안 줘요. 대신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서연은 돌아서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들에게 자기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아랫배를 휘감았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병원? 새벽인데? 진짜 아파.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가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쯤이었어요. 의사가 서연을 진찰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신이신 거 아셨어요?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임신이요? 네. 현재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자기가? 전혀 몰랐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혈이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유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산. 그 단어가 서연의 귀를 때렸어요. 검사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아이를 잃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아이를 잃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신우이에게 맞고 머리채 잡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있었대. 나도 몰랐어. 남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슬프거나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고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동생 때문이야. 오늘 일 때문에 아이가. 야, 그건 좀 억지 아니야? 은지가 조금 때린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때린 거? 머리채까지 잡혔는데? 그리고 당신은 바로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집에 가서 쉬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병실에서 차가운 침대 위에서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도 이 결혼에 대한 희망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피어올랐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복수?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고. 서연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서연은 껍데기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연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유산입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텐데.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사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끊임없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하루만 쉬겠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서연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밥 안 해?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듣고 있어? 배고프다니까. 서연은 이불을 더 끌어올렸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뭐야, 아직도 누워있어? 꾀병 부리는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유산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 아이고, 그거 안 됐네. 근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거야? 밥은 누가 해?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유산했다고 했는데 걱정은커녕 밥 타령이라고요? 어머님, 저 몸이 안 좋아요. 오늘은 좀 쉴게요. 몸이 안 좋으면 죽 끓여 먹든가. 나는 죽 싫어. 밥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사람인가?
며느리가 아이를 잃었는데 걱정 한마디 없이 밥을 해달라고 하다니.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서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밥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심때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서연은 조금 기대했어요. 어쩌면 위로해 줄지도 모른다고요. 어제 병원에서는 냉담했지만 하루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서연아, 그 일은 집에서 얘기하지 마. 엄마 신경 쓰이시게.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유산 얘기 말이야. 엄마한테 자꾸 말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남편인가 싶었어요. 당신 동생한테 맞아서 아이 잃은 건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그건 좀 비약이지. 은지가 때린 거랑 유산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어딨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그건 추측이잖아. 확실한 것도 아닌 걸로 동생 욕하지 마.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내보다 동생 편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내보다 그 원인을 제공한 동생을 감싸고 있었어요. 준호 씨, 당신 그날 바로 옆에 있었잖아. 은지 씨가 나 때리는 거, 머리채 잡는 거 다 봤잖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왜 나 안 도와줬어? 한 발짝만 움직이면 됐잖아. 그것도 못했어?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해? 뭐가 복잡해? 아내가 맡고 있는데 뭐가 복잡해?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지난 일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조심? 누가? 내가? 은지도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를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에 생명이 있었어요.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사라졌어요. 미안해. 서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이런 집에 데려오려고 해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매일 회사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죠.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서연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에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에 대해, 폭행 피해에 대해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이혼해도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집은 분명히 당신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안도했어요. 적어도 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건은 고소 가능해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증거. 서연은 그 단어를 마음에 새겼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맞은 날 병원 진단서를 받아뒀어요.
유산 진단서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적어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서류도 몰래 복사해뒀어요. 대출 명세서,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전부요.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했고 시누이가 부려먹어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또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엄마, 그 사람 언제 온대요? 다음 주 월요일이래. 부동산 전문가라나. 진짜 되는 거예요? 언니 동의도 없이? 방법이 있대. 일단 만나보자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동의 없이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서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하든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1000배, 10,000배로. 서연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 서연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요. 이제 서연에게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서연은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유산 이후 2주일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수상한 대화, 집을 노리는 그들의 계획.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은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서랍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예전에 발견했던 도박 관련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것들도 보였습니다. 부동산 상담 기록이었어요. 서연의 집 시세가 얼마인지, 급하게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집을 노리고 온 거였죠. 서류 더미 밑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어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아닌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통장의 존재를 서연은 전혀 몰랐거든요.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고 있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용도는 짐작이 갔어요. 도박 빚 이자였을 겁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서연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회사 근처의 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민간조사업체였어요. 흔히 말하는 흥신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명함에는 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해서도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죠? 서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시댁의 갑작스러운 입주, 명예 이전 요구, 폭행, 유산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지만 서연은 끝까지 말했어요. 태식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그가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선불로 200만 원,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식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태식의 첫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분의 도박빚은 1억이 아닙니다. 2억이 넘어요. 고금리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았더군요. 일부는 불법 사채입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문제가 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빚이 5천만 원 정도 있고 시누이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사기 전과요? 네. 3년 전에 지인의 돈을 빌린다고 하고 갚지 않아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합의로 끝났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시댁 전체가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서연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부동산 업자를 만난 기록입니다. 당신 명의의 집을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서연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제 동의 없이 어떻게요?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 같습니다. 명예 위조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계획은 세워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연루된 도박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이에요. 아직 남편분까지 수사가 미치진 않았지만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도박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었고 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각자 빚이 있었고 시누이는 사기 전과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서연의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서연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조사 결과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태식이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유, 안방을 차지한 이유, 서연을 하인처럼 부린 이유, 명예 이전을 요구한 이유,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서연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지치게 하고 굴복시키고 결국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빚을 갚고 어디론가 사라지려는 계획이었죠. 남편도 한패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이 주동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거니까요.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뭐였을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나 봐요. 처음부터 서연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지났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반격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을 묵묵히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서류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조사 결과를요.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차가운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이혼 준비, 재산 보호, 폭행 고소,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복수? 서연은 그 글자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기다려. 서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전부 돌려줄 거야. 1000배, 10,000배로.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무기로 쓸 거였습니다. 서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연은 상황을 분석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떠올렸어요. 허영심이 강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평소에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며느리 자랑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집에서 서연을 구박하면서요. 서연은 그 허영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서연은 완벽한 미끼를 만들어냈어요. 가짜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이랬어요. 전국 효부 시상식. 강원도에 있는 유명 리조트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중에서 선발된 효부들을 시상하는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그 효부상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연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행사 초대장 양식을 찾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꽤 그럴듯하게 완성됐습니다. 진짜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였죠. 초대장에는 시어머니도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효부상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누이도 데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2박 3일 일정의 리조트 숙박이 제공된다고도 적었어요.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넘어올 거예요. 공짜로 리조트에 가고 상까지 받는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죠. 서연은 초대장을 우편으로 보낸 것처럼 꾸몄어요. 집 우편함에 직접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시어머니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모르는 척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초대장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서연아, 이거 봐. 효부상이래. 내가 후보로 선정됐대. 서연은 놀란 척 연기했어요. 네, 효부상이요? 저요? 그래, 전국 효부 시상식이래. 강원도 리조트에서 한대. 2박 3일이고 숙박도 공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와, 정말이요? 신청한 적도 없는데 어떡해. 동네에서 추천했나 보지.
내가 여기저기 자랑을 좀 했거든. 우리 며느리 효부라고. 서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려먹으면서 효부라고 자랑했다고요. 정말 어이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셔야 한대요. 효부상은 시어머니와 함께 받는 거래요. 그래, 여기 적혀 있네.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고? 네. 은지 씨도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은지도 데려가야지. 리조트 공짜인데 놀러 가야지.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리조트? 시어머니가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신우이가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대박. 이거 진짜야? 당연히 진짜지. 우편으로 왔잖아. 신우이가 서연을 힐끗 봤어요. 의심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웃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청한 적도 없는데. 신우이가 초대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초대장을 만들 때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었거든요. 의심받을 구석이 없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진짜인가 보다. 신우이가 초대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가는 거야? 신우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금요일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오, 주말 내내 리조트네. 좋다. 신우이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야, 서연이가 효부상 후보로 뽑혔대. 다음 주에 강원도 리조트 가서 시상식 한대. 남편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초대장이 와서 남편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관심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남편의 반응은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은 그 담담한 반응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결혼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떠날 준비를 하는 걸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서연아, 너 왜 안 싸?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갈 거예요. 시상식은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저녁에 도착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같이 갈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만 보내고 그 사이에 할 일이 있었거든요. 뭐, 토요일에 온다고? 그럼 금요일 저녁은 누가 해? 신우이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조트에 식당 있잖아요. 뷔페도 있고 거기서 드시면 돼요. 아, 맞다. 뷔페. 신우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어요. 먹을 게 있다니 불만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드디어 집을 나섰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꼭 와야 해. 시상식에 며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은 창문으로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보고 나서야 서연은 몸의 긴장을 풀었어요. 드디어 떠났습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을 둘러봤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서류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혼 소송 서류, 재산 분리 신청서, 폭행 피해 고소장. 전부 며칠 전에 작성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틀린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퇴근하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기다려. 서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오늘부터 전부 돌려줄 거야. 서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리조트에서 신나게 놀고 있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효부상을 기대하면서요.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모든 건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2달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번 주말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복수의 막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떠난 그 금요일, 서연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재산 분리 신청서, 그리고 시누이를 상대로 한 폭행 피해 고소장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잘 준비하셨네요.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고소장은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료됐어요.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점검했어요. 남편과 공동으로 쓰던 계좌에서 자기 지분을 모두 빼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금액만요. 변호사에게 미리 확인받은 대로 진행했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 서연은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사실 집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남편과 시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집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자기 명의의 집에 대해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명의가 확실하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등기부등 본에도 문제 없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집에 대해 뭐라고 하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요. 지금은 일단 피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우이처럼 폭력을 쓸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서연은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짐을 다 챙긴 서연은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떠올랐어요. 신혼의 달콤함, 시댁의 갑작스러운 등장, 안방에서 쫓겨나던 날, 신우이에게 맞던 날, 아이를 잃던 날.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친구 집에서 묵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친구였어요. 서연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방을 내줬죠. 서연아, 진짜 고생 많았다. 그런 인간들이 어딨어. 친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잘 생각했어. 응원할게. 친구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당장 집에 와. 서연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마 서연의 짐이 사라진 걸 봤겠죠.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서연은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시상식 어디서 해? 리조트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행사 없다는데? 서연은 피식 웃었어요. 드디어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효부상 시상식을 찾아 헤매고 있겠죠. 그 다음 문자는 더 길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기친 거야? 당장 전화 받아. 서연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일요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텅 빈 집과 남편의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서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 소송? 고소?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당장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안 가.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뭐? 변호사?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 도박 빚 2억 원, 불법 사채, 시어머니 빚 5천만 원, 시누이 사기 전과 전부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집 팔아서 빚 갚으려던 것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전부 기록해뒀어. 증거도 다 있어. 이혼 소송에서 다 쓸 거야. 서연아. 잠깐만.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은지 씨가 날 때려서 아이 잃었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난 결심했어. 이 결혼 끝내야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단 한 번도. 동생이 나 때리는 거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 사람이랑 왜 살아야 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해. 재산은 내 거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한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을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의 변호사가 연락을 줬어요. 이혼 소송 접수 완료됐습니다. 폭행 고소장도 같이 들어갔고요. 상대방에게 곧 통지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재산 분리건도 진행 중입니다.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집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남편 측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세요.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의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서요. 남편분이 연루된 불법 도박장,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만간 소환될 수도 있어요. 서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원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님 집에 온 거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서연의 집을 노린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이용하려 했고, 속였고, 때렸어요. 심지어 서연의 아이까지 앗아갔습니다.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모든 건 그들이 자초한 거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어.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이겼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낸 거였죠.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불법 사채, 시댁의 계획적인 재산 탈취 시도, 시누이의 폭행, 전부요.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서연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특히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부동산 업자와 만나 서연 명의의 집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했던 기록,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입주했다는 정황, 모든 게 문서로 증명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서연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서연은 법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판결문을 바라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요. 끝났어. 서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판결 내용은 서연에게 유리했어요. 집은 혼인 전 서연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아 온전히 서연의 것이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빚만 남았죠. 2억이 넘는 도박빚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어요. 시누이 은지는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서연의 진단서와 유산 기록이 증거가 됐어요. 은지는 벌금형을 받았고 그 기록은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시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계획에 가담했다는 거였죠. 당장 구속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준호. 그는 불법 도박장 연루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났어요. 처음에는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들과 계속 살았다면 서연은 완전히 망가졌을 테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서연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쓰던 물건들은 전부 치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서연뿐이었어요.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떠올랐어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도 지워나갈 거예요. 서연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환기시키고 새로운 물건들을 들여놨어요. 커튼도 바꾸고 침대 시트도 바꿨습니다. 마치 집 전체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요. 청소를 마친 서연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잔소리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시누이가 반말로 명령하는 소리도 없었죠. 남편이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 혼자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쓸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서연은 확신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환경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이 회사에는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던 날들, 지각해서 혼났던 날들, 전부 잊고 싶었어요. 상사가 물었어요. 정말 그만두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상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서연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5년 동안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정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는 내려놓아야 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보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동료들도 친절했고 상사도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웠어요.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새 직장 첫날 서연은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퇴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서연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좋았어요. 서연은 간단히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식사 후 서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시댁에게 시달리고 아이를 잃고 이혼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살아남았어요. 부서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냈어요.
잘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뿌듯함, 그리고 조금의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서연은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서연은 떳떳하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안전한 일상, 편안한 집, 괜찮은 직장. 화려하진 않지만 서연은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베란다에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요. 서연의 인생의 행복한 출발을 위해서 모두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